자, 현대로템입니다. 오래간만에 현대로템이 11%. 사실상 거래대금이 최상위까지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대장이죠. 17%의 변동이 있었고, 그래 현대로템입니다. 그 전부터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안 잡았어요. 변동률도 좋고 상승률도 좋은데 또 어찌 보면 실질 대장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에 이제 재편 작업을 하면서 하나솔루션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양분할을 제대로 잡아놓고, 그리고 속된 편으로 날로 먹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을 잡아먹고, 그 대우조선해양이 결국은 한국항공우주를 잡아가는 쪽의 기준, 그 기준이 이제 수순으로 좀 시장에서는 예상 범위, 예상치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어쨌든 우리는 그 현대로템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왔고 또 한국항공우주를 병행을 해왔었는데, 방산주들의 흐름이 거래가 중간에 급감을 하면서 한동안 어렵게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 현대로템도 일단은 그 거래대금이 확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300만 주 1000억 이상의, 그리고 이제 500만 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여기서 거래가 터져 준다면 누적 수급이 원체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 그 수급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온 거죠. 실적. 저평가는 아니에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에 대한, 또 정부 정책에 기인된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방산주들을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가지고 왔었다는 거야.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문자가 다시 나갔고, 기존에 있던 물량에 대해서는 전략을 명확히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우리가 고점에서 잡은 물량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조정폭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체 윤정두가 이제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치고 들어올릴 때 이제 강하게 윗부분에 굉장히 많이 고점에서 이제 따라붙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비중도 처음으로 최근 3년 5년 내에 처음으로 수익 종목의 비중을 30%까지도 편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마 이번에 기준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현대로템의 그 12일자 기준의 매수, 이 부분은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밑에 편입 기준이 잡혔겠죠. 그리고 나서 종목 검색에 뜨고 또 문자 사인 나간 부분들이 이렇게 31,800원, 32,500원, 33,000원, 33,300원. 문자가 나간 이유는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엄청난 물량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수급이 아름아름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5MA, 20MA 거래량은 당연히 넘겼고 형성됐기 때문에 편입 설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9일 기준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35,000원 전후 34,000원대에서도 현대로템을 편입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 애경케미칼 전략 잡아드리면서 더 빠르게 더 저점에 잡아드리지 못한 게 그게 좀 가장 아쉽습니다. 일단 오랜 기간이죠. 21년 12월부터 방산주들의 수급이 개선돼요. 21년 11월, 12월. 21년 12월에 뭐가 있어요? 이제 대선 기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 지금 민주당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양쪽 다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의 확대,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내용인즉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해석을 해드렸을 때 이런 걸 해드렸죠. 장거리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진보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강하게, 자주적인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보수 쪽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힘을 두고, 어쨌든 그 장거리 미사일을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웃기고도 슬픈 거죠. 슬프고도 웃긴. 왜 우리나라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력 부분, 그게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추진체 부분하고도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을 민간에게 이양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정책적인 수혜,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기준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항공우주를 사실상 그때 당시에 들여다보고 있었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동유럽 쪽 특히 그쪽에서의 어떤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선호. 그 부분이 이 정책적으로 정부까지 나서서 일단 수주를 받아올 수 있게끔 관계 개선에도 앞장서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 그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가 선진국에는 이제 거의 없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좋게 표현은 이제 강자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방산주들을 정책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IT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를 주력으로 채워온 곳이 지난해부터 뭐 2차 전지 같은 뭐 2020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눈 거예요. IT,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2차 전지의 기준은 이제 LG화학의 그 블록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미국 정책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한 민주당은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친환경,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에서 받아오죠. IT. 근데 이제 공화당은 공식적인 정치 자금을 방산, 그리고 전통 에너지, 그리고 전통 제약, 뭐 이런 쪽에서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미국 정책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플러스 하나 솔루션을 이제 담아왔던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의 정책에서는 이제 방산 쪽을 좀 놓고 보자라고 해서 계속 담아왔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기준에서도 현대 로템의 비중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또 작년 뭐 12월 포트 기준에서 20%, 11월 대 수급이 굉장히 뛰어났었거든요. 1월 기준에서도 20%좀 무리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까지 이제 편입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11월 말 기준이고, 이 원고에서 이거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원고에서 10월 31일 종가 대비 가상계좌 1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시면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6월 30일 종가 대비 맞잖아요. 근데 여기 12월 포트면 언제로 돼 있어야 돼? 11월 30일인가요? 30일 종가 대비로 돼 있어야 되겠죠. 30일이 맞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1월 포트 12월 30일 기준 29일, 마지막 거래일이 29일 맞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다시금 이제 그 들여다 보면은 1월달 포트 12월 말 종가 기준에서 2차 전지의 비중을 낮춥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50% 전후까지 포함됐던 그 비중이잖아요. 그 부분을 낮춥니다. LG화학도 15%로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을 4.5%, 19.5까지 확 낮춰요. 50% 전후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이닉스나 사실 LG화학이나 현대차나 하이닉스나 현대차의 기준이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12월 말 종가 기준으로 15만 원, 7만 5천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거래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작았겠죠.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쪽 비중도 늘리기가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주의 기준을 좀 잡자라고 설정을 한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43,000원의 기준, 그다음에 28,400원의 기준에 1월달 비중을 20%씩으로 늘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1월 포트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월 포트 기준에서는 뭐 1월 31일 대비해서 2월 포트는 이제 10%로 좀 줄여놨고요. 그게 이제 27,600원인데 여기도 거래가 좀 많이 급감을 한 상태였겠죠. 그리고 3월 말 기준에 4월 포트 5%로 확 줄였어요. 근데 4월 말에 그러니까 4월 중순 이후에 굉장한 수급이 들어옵니다.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지분 신고할 정도로
그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3월 말이기 때문에 5%로 더 많이 줄여놓은 거고 뭐 25,800원까지 종가가 내려가면서 많이 힘겨웠을 때 기준이죠 사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말 기준에 5월 포트에 20%로 그리고 개별 기준의 흐름을 최대 30%까지 채울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아주 공격적인 가장 많은 매집이 진행돼 있을 때예요. 현대로템 기준이 4월 말 종가 기준에 33,000원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차트 보겠지만은 굉장히 사실 높은 가격에 많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비중을 6월 포트에 5%만 채워놓고 그리고 거래가 6월 말까지도 안 실린다면 비중을 더 줄일 수 있다, 빼놓을 수 있다. 그리고 거래가 터진다면 이제 뭐 비중을 다시 확대시켜 놓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최근 거래가 이제 거래 형성되면서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 기술적인 부분 좀 이따 보고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놓고 볼 때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이제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 거의 뭐 독점이죠. 이제 철도 관련된 그러한 기준. 그러니까 이제 뭐 전차 만드는 전동차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거의 뭐 독점적인 위치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PER이 저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돼 있었단 말이에요.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전체 시장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PBR은 실적 개선 폭이 이제 1분기 이후에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개선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PER도 그렇게까지 버겁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이제 그 기본적 분석에 저평가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런 해석은 도저히 이건 아니고 와 뭐 실적이 끝내준다 이것도 조금 무리수가 있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실적 끝내준다 그러면 굉장히 뭐 기업이 끝내준다라고 자칫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결론은 뭐 기업이 그렇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 어찌됐든 기본적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너무너무 뛰어난 종목이라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심리하고 수급인데 심리는 이제 그 수급 부분에 연동돼 있는 그러니까 실적 수주 부분에 연동돼 있는 부분하고 수급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는 최근 들어서의 기간 수급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에 무게감을 좀 더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때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샀어요. 그리고 지분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체였죠. 그러니까 수급이 정체 상태에 거래가 둔화되고 뚝뚝뚝뚝뚝 그냥 밀려 내려왔을 뿐이에요. 캔들 크기도 작아지고. 그게 이제 수급 조금만 들으니까 확 돌려지는 것처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HD 현대인프라코의 흐름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버겁지만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그 흐름 자체가 내가 현금 비중에 대해서 부담만 없다면 가져가더라도 무리수가 없다. 이게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여기도 실적 개선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급 그게 장내 매수를 통해서 뭐 27%인가요? 5,400만 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400만 주 27%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들어온다? 평균 단가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갔다가 수급 더 들어왔으니까 흥분 상태인데 거의 뭐 거래 둔화돼 버리고 수급 정체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9,600원으로 7,500원까지. 물론 뭐 시장의 조정도 있었지만 짜증스럽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여기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월등한 강세이긴 하고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긴 기간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매매에 접근했을 때는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때 좀 이따 그 수급 규모를 보여드릴 텐데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따라붙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정체 상태로 확 접어들다 보니까 전략을 두 가지로 명확히 잡아드렸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 근데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데 비중이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그 비중만큼은 조절을 하자.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 그때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는 매매가 원활하고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분들은 비중이
높더라도 난 중기 추세로 볼 거야, 장기 추세로 볼 거야.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변동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더 들여다보자,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제 편입은 언제 기준을 잡아요? 거래가 수반될 때, 거래가 터질 때. 그래서 지난주에 뭐 엄청난 거래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300만 주, 500만 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주 월봉상의 5MA, 20MA 수준 주봉상으로도 형성을 시키고의 움직임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아름아름 수급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편입 설정을 잡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개장초부터 좀 빠르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진짜 안타깝게 라이브 방송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문자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한 템포가 늦었죠. 그래도 그 가격 대비해서 1,500원이 더 올랐어요. 4% 이상. 그리고 뭐 그 전에 이미 이렇게 12일 날 31,800원. 그리고 매수 사인 다 나갔고, 그다음에 32,100원에 또 종목 검색기에 떴고, 이 종목 검색기에 떴던 게 이게 한 장이 아닐 거예요. 여러 장이 있을 텐데 뭐 다 넣을 필요도 없고 사실상. 그렇게 해서 최근에 가입하신 한 10분 이상 되시죠? 10분 이상 되시는데 뭐 일정 범위에 편입이 되셨을 거예요. 주력 포트폴리오에도 들어가 있지, 또 문자도 나갔지. 그래서 이제 비중만 좀 차분히 대처하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여전히 문자는 이제 스윙 20% 기준에서 최대 20%로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고비중 조절만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14일의 기준에서도 이게 낮방송이죠. 앞으로 이제 제목을 여기다 좀 써주자고. 그래야 마케팅이 되지. 그죠? 그래서 14일 13시 방송 기준에 장중 실시간 종목 표 하나 무조건 만들어주세요. 이다운식 하나 만드세요. 이쪽 원고 작업하는 분들 힘드시니까 이다운 대리가 첫 방송 금요일 날 방송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종목 우리가 공개적으로 현대바이오, 그리고 최고점 그날 포착된 가격, 1시에 오픈해드린 가격, 그리고 최고점 수익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현대바이오, 이스페타시스, 월요일 날 레이크 머티리얼즈, 화요일 날 뭐였어요? 에코프로, 수요일 날 뭐 현대로템, 이런 기준들 듣고 계세요? 들으신 분이 전달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표 작업해서 오늘부터 갖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이 14일 날의 기준이 수요일 날 32,000원에, 결국은 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방산주 기준에서, 그렇잖아요. 2,400개 종목에서 2,400개 종목에서 한 종목을 이렇게 오픈해 드렸는데 32,550원. 32,550원. 2,400개 종목에서 한 종목. 이 기준도 종목 검색기에 이쪽에 뜨는 화면이 혹시 크게 나온 게 있으면 그거를 좀 당겨서 보여주셔야 돼요. 32,500원 불기둥 AI. 결론적으로 뭐 5,000원이 올라서 대박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말로 우리가 2,400개 종목에서 14일날 같은 경우 애견케미칼 22,400원, 오늘 얼마예요? 27,600원까지 5,200원. 현대로템 5,000원. 이 수익 범위를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방송에 오픈돼 있던 수익이잖아요. 그죠? 오픈돼 있다. 14일날 10시 59분에는 이미 벌써 이렇게 매수세인 나갔단 말이죠. 그래, 요거 아까 말씀드린 이수학 걸로 잘못 와 있었는데 이것도 주셔야 돼. 그렇게 해서 10시 49분, 10시 59분 이 부분이 언제? 방송이죠. 이거는 방송 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방송에서도 편입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그리고 그날 기준에서 6% 이제 움직였는데, 뭐 6% 움직인 게 다가 아니라 오늘 기준에 또 6월 15일자에 들여다 보십시오라고. 또 16일자 기준에서도 변동성 4%의 기준. 그리고 19일자의 기준에 얼마요? 진입이 얼마? 34,650원 나와 있잖아요. 시가와 고가와 저가의 기준에. 그러니까 저런 그 진입 기준 설정 범위, 종목 검색기만 갖고 있으면 띵동, 그리고 재진입. 그렇게 해서 9시 21분에 매수 사인을 드리는데 억울하잖아요. VVIP방에서는 애경케미칼 녹화할 때 현대로템 매수 사인 나갈 겁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현대로템 매수에 나갈 겁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지금 뭐 벅차겠지만 오늘 아침에 애경케미칼 녹화 방송 중에 현대로템의 매수사인 나가겠습니다 할 때 그 가격 좀 있으면 캡처해 주세요. 최대한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해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편입을 하셔서 같이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같이 수익 잡아내는 게 가장 뭐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요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훼손이 됐어요. 요거 캡처 다시 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36,100원이 좀 훼손이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36,250원 뭐 36,600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VI 발동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우리도 매수사인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수익 범위의 기준을 현대로템도 현재 기준에서 수익 범위 기준을 가져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52주 고가 37,800원이에요. 그 라인은 뭐 시간에서 벌써 다 넘겼어요. 38,000원대까지 시간에서 다 넘겼고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 이제 42,500원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의 이 흐름들 요걸 다 보여드린 건데 요거를 이제 다시금 보여드릴게요. 매집에 대한 기준점부터 해서 요 기준점. 혹시 이거 매집 이거 자르셨나요? 자르셨으면 PPT에 넣어주시고 안 잘랐으면 제가 자르고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의 뭐 일본 기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방송화면이죠. 15일자 6월 15일자. 그래서 이것도 낮방송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건 낮방송일 거예요. 왜냐면 14일날 32,500원에 오픈을 해드렸죠 라고 이제 15일 이것도 위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보면 불기둥 AA 13시 방송이잖아요. 6월 15일 13시 방송 뭐 몇 회차라든가 뭐 13시 방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내용을 올려드렸고 이 내용 하나씩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 잘랐으면 제가 잘라줄게요. 제가 자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의 일봉을 보시면은 일봉 맨 처음에 이제 저 당시 기준에 사실상 수급의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2018년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줄을 거놓은 게 그대로예요. 이 당시에 줄 거놓은 게 한 단계 더 높게 올라갔었죠. 더 높게 올라갔고 요 기준에 이 종합 주가지수 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37,800원이 이제 일단 고점이 되어 있습니다. 37,800원.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요 라인들이 아무래도 3만 일봉 기준에서의 흐름 34,000원대 기준 34,000원, 33,000원 이 정도. 자, 이 기준을 이제 뚫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설정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이게 뭐 방송화면에서 이제 일본 기준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기준이 되는데 거래대금이 수반됐느냐의 설정 범위란 말이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다시금 이제 더 터져야 됩니다. 다시금 더 터져야 되고 창사일에 이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란 말이에요. 2018년도가 이제 이게 경협주 부분 철도 관련주가 경업주로 이제 경협주로 부각됐을 때 기준. 그러나 이제 2021년도에 한번 반짝했었는데 유지를 못했어요. 이번 기준에서는 이 흐름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상 이러한 가파른 흐름의 기준, 이 이슈, 그러니까 경협주의 이슈. 야, 이건 뭔가 뭐
완전히 무슨 뭐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까지 형성돼 있던 묻지마였죠. 현대 로템, 현대 건설, 현대 엘리베이터 전혀 경협에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유엔의 승인도 안 받고 무슨 러시아까지 철도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이슈 범위까지는 지금의 기준에서는 아니다 할지라도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저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어떤 게 요 흐름이 목표 주가 42,500원 설정해 놓고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으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래인데다가 좀 이따 보실 이제 누적 수급 범위 기준까지. 결론적으로 이제 요 흐름의 요 각도 부분을 저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차적인 부분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이 사실상 이제 이거를 요 기준점에서부터 다 땡겨 놓은 거고요. 일본 기준에서는 요 기준부터 잡아놨었나? 요 기준, 요 앞전, 오케이, 어찌 됐건 요 거래량 부분에 설정 범위만 다시금 인식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500원이 이제 최고점의 기준이 되는데 요 위치에서도 거래된 거래량 놓고 보면서 앞전 고점을 이제 넘기는 45,000원대의 목표 주가로 설정을 잡아서 놓고 보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니까 요 목표 주가를 여기서는 이제 42,5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오늘 원고 작업할 때에는 45,500원 최고점의 설정 범위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30619 일봉 그렇게 해서 최고점 기준이 45,500원인데 그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준은 이제 아까 보신 요 차트 부분이 좀 짧게 끊어내서 이제 들여다본 기준이 되는데 뭐 요 기준이 되나요? 저게 6월 달 기준에서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흐름의 요자락이었어요. 14일, 15일. 이게 이제 14일의 기준이고 여기가 이제 15일의 기준이고 그 부분이 이제 뭐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전혀 앞전의 그림하고는 이렇게 보시면 같은 그림이라고 같은 차트라고 이제 생각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거래 대금이 일단은 뭐 어찌됐건 뭐 거래량만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고 아직까지는 변동률이 크지 않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거래 대금은 그렇게 설정을 했다면 이제 그 주봉 차트에서 하나 더 놓고 보실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봉 차트에서 이 부분도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이에요. 굉장히 멀리서 당겨놨고 시장의 지수의 기준도 당겨놨고 주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저 기준이 아마도 마찬가지로 2018년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기준.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이제 기준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거래 대금을 전부 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요 기준에 윗줄 부분을 뭐 굳이 지금의 기준에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 건데 두 개의 줄을 긋죠. 최고점의 기준 45,500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설정되어 있던 기준이 33,000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요 앞전 고점을 다 넘긴 기준인데요. 37,800원. 멀리 보는 거니까 이제 멀리서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냐 그걸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거래대금만 수반이 되어준다면 요자락에서 당연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은
역시나 이제 거래대금의 기준이었다. 그리고 그 거래대금 기준이 형성될 때만 변동성이 이제 뭐 확장돼 있었는데, 최근의 기준에서의 이 거래대금이 매우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연속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연속성을. 그래서 요 기준 거래대금 부분에 여기까지가 이제 계속 연속성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전부. 중간에 이제 좀 많이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의 흐름을 더 높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매집 기준에서도 또 잘라서 볼 거예요. 수급 범위. 주봉 기준에 이제 그 3월, 5월 둘 다 자를 텐데, 뭐 3월보다 4월만 자르죠. 뭐 2개 잘라봐야 뭐 정신이 없고, 하나만 자르면 수급, 이렇게 해서 올해 들어서의 수급만 지수 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4월 것도 뺄까요? 4월만? 4월? 너무 좁으려나 공간이? 3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요 부분의 매집이 상승을 초월합니다. 이 매집 부분을 같이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도 이제 1월부터를 다 잘라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수급이 그나마도 이제 다시금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 범위가 지금 개선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고점 위에 놓여져 있고, 이 부분이 오늘 어찌됐건 유입되면서의 흐름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점의 고점은 아시다시피 37,800원, 이 고점을 이제 장중에 넘겼고, 시간에서 이제 넘겼어요. 38,000원까지. 그리고 몸통 기준, 이 라인도 거래를 수반하고 넘겼어요. 요게 이제 34,150원, 몸통의 기준 시초가가. 이 정도 되면 뭐 무난한 거죠. 앞으로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 부분만 주봉 단위에 월등히 실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세는 뭐 불을 뿜는다. 그래서 매집의 규모를 같이 이제 볼 거예요. 매집의 규모를.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매집을 3월 달까지도 볼 수 있는데, 4월에 집중된 매집만 먼저 볼까요? 요 매집이 뭐 어마어마했다라는 거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좀 들어갔는데, 저 이제 지분 신고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뭐 매도로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매도로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누적적인 수급이 원체 뛰어나서. 요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의 현대로템 부분이, 요 수급 범위가 4월 20일 그리고 3월 13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퍼센테이지로 한 5%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둘 다 한번 일단 먼저 볼까요? 오늘 것까지. 순위에도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에 3월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매매 금액 기준의 설정 범위. 코스모 신소재도 뭐 어마어마한 매수가 돼 있는데, 사실상 안타깝게 주가가 많이 밀려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로템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누적 수급 범위의 개념은 아닙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코스모 신소재도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걸로 기준 잡을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우선주 빼고 4위, 우선주 빼고 4위, 그렇게 해서 다 자르겠습니다. 그냥 2303 0420이죠. 0420부터 230619까지의 외국인 앤드 기관 순매수 4위.
그렇게 해서 요걸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보면은 6월 19일 기준 4위. 주식 수로는 904만 주 반올림해서 그렇게 하고, 지분율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던 거죠. 1억 900만 주입니다. 그래서 8.29%. 별로 뭐 더 들어온 것도 없고 일부 매도 물량이 있었고요. 3,124억 원. 매주 평균 단가는 좀 이따 같이 놓고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기준이 이제 3월달 기준에서 설정 범위 3월 13일부터예요. 어차피 자르는 거 그냥 둘 다 자를게요. 조회하고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순위가 현대로템이 이제 오히려 3위로 올라와 있네요. 하이닉스가 1위, 현대차가 2위. 전부 우리 종목. 그러니까 저렇게 매수가 들어온 게 이제 어느 기준이냐, 실적을 바탕으로 들어온 거냐, 뭐 단기 성향이냐, 공매 대처 상환이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외국기관 수급 범위 3월 13일부터 해서 오히려 여기는 3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매집 물량의 기준이, 그러니까 여기 순위 바뀐 거는 아주 단기간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최상일 텐데, 그러지 않아서 3년, 아이고, 3년 6월 19일 그렇게 하고 3위 금액 기준으로 수량 기준으로 1,538만 주, 그리고 1억 900만 주로 나누면 1,538만 주 나누기 1억 900만 주 해주면 14.11. 그리고 매집 금액은 4,801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집 평균 단가만 이제 마저 자르면 되는데, 둘 다 일단은, 그래서 창구는 어떤 창구에서 들어왔니? 그러니까 창구가 아니라 이제 수급 범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니? 이것도 중요해요. 13일부터 이제 누적적으로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누가 제일 많이 샀는지, 단기 성향의 사모펀드가 많이 샀고,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많이 샀다가 물량을 그 좀 뺏겼어요. 작년 기준에서부터 전부 하면.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좀 더 사고 뭐 하여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월 13일 이후에 금융투자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고르게 중기적으로 보는 연기금부터 해서 단기 성향의 투신이나 이제 뭐 사모펀드까지의 기준, 요게 이제 13일까지의 기준에 순매수의 기준 동향인 거고, 그럼 4월 20일부터로 기준 잡으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쌍끌이가 이제 다시 진행이 된 건데, 연기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금융투자, 투신 뭐 이런 순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4월 20일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매집 평균 단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매집 평균 단가는 3월 13일 기준에 평균 단가가 이렇게, 목표 주가는 이제 굉장히 높게 설정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런 종목, 그러니까 좀 뭐 업종 대표주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형주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의 비중을 뭐 집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거래가 이렇게 이제 계속 터져주면 상관이 없는데 거래가 이제 둔화되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다라는 부분, 그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목표 주가는 이제 조금 하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미끄러지면서 아랫방향의 흐름이 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237원인데 얼마로 잡아야 되나요? 호가 단위가 50원 단위니까 32,250원으로 기존의 매집 평균 단가보다 조금 내려졌어요. 가격이, 단가가 밑에서 많이 맴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는 조금은 하향될 수는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4월 20일 기준에서부터 설정을 잡으면 마찬가지 매집 단가 4월 20일 그렇게 해서 4월 20일의 평균 단가는 그거는 좀 높아지네요. 3만 둘 다 높아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잘못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됐고 33,600원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계산을 또 해줘야죠. 그래서 매집에 대한 그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도수자료 2008년도 도수자료입니다. 왼쪽 화면이. 그렇게 해서 매집을 단행했을 때 그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 정도씩은 들어 올려줘야 된다. 그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고, 그렇게 놓고 따졌을 때 이제 8%잖아요. 8%면은 30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3,600원 곱하기 30에서 50% 130 해주면 43,700원, 약 44,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고 33,600원 곱하기 50% 해주면 55,500원,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월 13일 기준에서는 14%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30, 50, 100으로 할게요. 그죠? 30, 50, 100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3차, 1차, 2차, 잘라내고 2차, 3차, 1차 목표 주가를 30%, 그럼 30% 하면은 32,250원 곱하기 130, 42,0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차 50% 32,250 곱하기 150, 48,300원. 그리고 32,250 곱하기 64,500원. 요게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의 설정 범위까지도 다 잡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의 이 매집 강도, 매집 규모로 놓고 봤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유통 물량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유통 물량이 뭐 급감해서 없는 상태가 아니고, 또 이 종목을 뭐 변동성의 기준에서 아주 짧게 보는 기준도 아니고 적절하게 설정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다만 이제 내일 기준의 거래량이 최소 1,000만 주 유지돼야 되는데, 최소 1,000만 주 혹은 최악의 경우 800만 주 정도, 700만 주, 800만 주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래가 급감하면은 제한적으로 봉투 많은 거는 뭐 천천히 파도 됩니다. 없는 거 기준 잡으시고. 노트 법인 노트도 좀 만드시고. 그럼 법인 노트보다 그 수첩이, 그 회원님들 나눠드릴 거면은 뭐 수첩이 좀 더 낫지 않나요? 하여간에 고민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매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니까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가 이제 좀 길었고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좀 버겁기도 하고 했을 텐데, 일단 주력주의 기준 내 포트폴리오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차분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그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설정을 해드리면,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런 수익 범위를 같이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도 뭐 주간 단위로 고칠지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해봅시다. 너무 이제 오래전 거만 있는 것도 그러니까.